이 영상에서는 KT 소닉본의 박성재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나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스토킹 상황에 연루되게 된 정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 내가 저번 영상에서 2025년 5월 달쯤에 8명한테 단체 문자를 보냈다고 단체 DM을 보냈다고 했잖아. 그 KT 소닉본 선수들한테. 그 이후에 이제 박성재도 상황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사실은 저번 영상에서 보여줬다시피 성재는 DM을 한 개만 받게 돼 있어. 보통 인바이트 먼저 보내고서는 자기 그러니까 팔로우를 안 하면 뭐 DM을 보낼 수 없나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었어. 근데 내 DM 받고 나서 바로 걔가 DM 열어준 거야. 그래서 걔한테도 이제 꾸준히 DM을 보내면서 그 8명한테 계속해서 비슷한 류의 그러니까 단체 DM을 계속 보낸 거야. 어떤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도와달라. 그리고 만약에 너네가 아는 게 있으면 진술을 좀 해줄 수 있겠냐. 혹은 얘네들을 좀 모니터링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얘네가 돈을 어디서 받지 않도록. 근데 그 와중에 또 전현무가 이 8명 중에 3명, 4명 정도한테 또 돈을 약간 제시할 것처럼 약간 암시를 띄우는 거야, 릴즈에. 그래서 내가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거와 동시에 성재가 이 선수들을 자기가 뭐라고 했나 보더라고, 이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성재가 그때 신인이었어. 그러니까 데뷔 첫 해였기 때문에 가장 막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이 막내가 얘네들한테 박준영, 문정현, 허운, 문성원한테 막 따졌나 보더라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네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다, 징글징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거든. 성재는 예전에 내가 이 선수들한테 먹을 거 많이 사다 주고 이랬던 것도 알고 있는 거야. 자기도 나한테 뭐 얻어먹은 적 있고. 그래서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네한테 뭐라고 한 것 같아. 누나 이렇게 막 잘 챙겨줬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냐 이렇게 따졌나 봐. 그래서 그런 것도 린지에 막 뜨는 거야. 얘가 혼자 따지고 다니는 상황에 대한 그 이미지나 문구 같은 게 나한테 핸드폰에 뜨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충 파악을 한 거야. 얘가 지금 형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마운데 또 딜레마가 있는 거야. 나이가 너무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팀에서 이렇게 뭐지 미움털 박힐까 봐 나는 그게 걱정되는 거지.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는 나한테는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자기 딴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 봐 나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모비스로 트레이드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또 릴즈에 뜨는 거야. 모비스로 옮길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누군가한테 그게 또 뜨는 거야, 나한테. 근데 모비스에 누가 있냐면 박무빈이 있는데 박무빈이 성재랑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아마 같이 나오거나 했을 거야. 그래서 둘이 친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원래 알던 사이였고 뭐 그런 좀 오래 알고 지내서 무빈이가 모비스에 있으니까 뭐 모비스로 옮길까 이런 사고를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왜냐면 성재가 또 스토리에 뭐 무빈이랑 밥 먹고 이런 거를 올린 적이 있어. 그래서 나는 모비스에 옮기면은 무빈이가 있으니까 거기가 좀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그렇게 나도 생각을 하긴 한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얘가 혼자 그렇게 형들한테 따지고 있다는 상황을 내가 대충 알게 됐는데 좀 이후에 내가 그랬어 얘한테. 그러니까 성재한테 누나 너무 고맙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릴즈에 자꾸 뜨니까 내가 성재한테 얘기한 거야. 누나는 네가 이렇게 해준 게 너무 고마운데 또 걱정이 된다고. 네가 혹시라도 모비스로 옮겼을 때 왜냐면 이 KT에서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야. 이때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네가 팀을 옮긴 다음에 혹시라도 폭로를 하게 됐을 때 네가 약간 내부 고발처럼 찍혀서 새로운 팀에 가서도 힘들까 봐 나는 그게 걱정이 된다. 이렇게 DM을 보낸 거야, 내가. 실제로 나는 성재가 진짜 걱정이 됐어. 왜냐면 너무 어린 선수기 때문에 얘가 막 나와서 막 그런 저런 형들, 나이 많은 저런 형들을 했을 때 혹시 농구계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엄청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딜레마에 빠져서 맨날 고민하는 거야. 해달라고, 진술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성재한테. 성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단체 문자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느낌이었어. 그 릴즈에 뜨는 것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얘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한데 얘한테 해달라고 하기엔 얘가 너무 어린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그거를 부탁하는 게 내가 너무 미안한 거지. 근데 나중엔 또 누가 그 소리 하는 거야. 어떤 아저씨가 내가 막 혼자 그거 고민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한 번은 이렇게 편의점 앞에 혼자 이렇게 맥주 사다 놓고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있는데 옆에 아저씨들이 이렇게 앉아있길래 아저씨들한테 물어봤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아저씨들이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남 생각할 때가 아니래. 근데 어쨌든 나는 이때 당시에 성재를 그런 어떤 그런 위치에 두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렇게 했다가 얘가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는 거야 나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얘 인생이 망쳐지고 얘 커리어도 망쳐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나는.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쨌든 얘가 팀에서 따돌림 당하기 시작했다는 또 이렇게 릴즈가
뜨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따돌림을 이렇게 뭐 주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넷 중에 한 명이겠지. 누군가가 얘를 약간 왕따시키기 시작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선수들이 얘를 이제 얘를 안 껴준다는 식의, 물론 어차피 시즌 때는 아니었어. 시즌 끝났을 때니까 상관없었지만 어쨌든 나는 계속 성재를 걱정을 했던 거지. 근데 이 성재가 그래서 내가 성재 챙겨주려고 이렇게 한번 나오라 그랬어. 나는 꼭 얘를 만나서 진술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은 아니고 그냥 얘가 잘 지내는지가 엄청 걱정이 되는 거야. 그냥 그것 자체만으로도 걱정이 돼서 얘를 한번 만나서 밥을 먹이던지 아니면은 그냥 뭐 상황을 들어도 그걸로 반드시 그 경찰에 가져간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심으로 얘가 걱정이 되는 거야. 얘가 잘 지내고 있는지도 걱정되고. 그래서 여름에 뭐 한 6월, 7월에도 얘를 보러 몇 번 갔었어. 그러니까 KT 그 소닉붐 그 빅토리움에 가서 나오라고 해서 내가 DM으로다가 잠깐 내려와서 누나가 선물 사왔으니까 선물 받아가서 들어가라고. 근데 얘가 나오진 않고 다른 선수가 나오더라고 대신.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그냥 맡겨놓고 간 거야 그 선물도. 두원이가 나왔어 한 번은. 그래서 두원이가 내려와서 그냥 나 와 있는 거 확인하고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경비 아저씨한테 맡기고서는 전해주고. 근데 이제 그러고서는 7, 8월에는 내가 결국 도움을 못 받은 거 아무한테도.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어쨌든 그렇게 여름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성재는 약간 팀에서 왕따를 당하는 식으로 되고, 근데 성재가 그때 유니버시아드 무슨 농구 경기 때문에 무빈이랑 같이 독일에 갔었어. 그때 이 8월인가 7월인가 이쯤에. 그래서 나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도. 얘가 팀에서 좀 왕따 당하고 이게 나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팀에 누군가 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있겠구나, 이걸 나는 대충 이제 파악을 한 거지. 그래서 무빈이랑 잘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는 이때쯤에는 사실은 KT 사람들한테 도움 못 받을 거라는 걸 깨닫고서 내가 KCC 연습 경기에 갔어. KCC가 허운이 있잖아. 그래서 허운이 팀 옮기고 나서 그 KCC 연습 경기 한 8월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야 내가. 일부러 가서 얼굴 도장 찍고 이제 그 KCC 팀 사람들하고도 약간 친해진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가 있으면 내가 허운한테 나오라고 기다리고 있었어. 예를 들면 그럼 또 다른 선수가 나와 나한테 일부러. 그래서 허운은 안 나오고 예를 들면 최준용이 나오는 거야. 최준용이 나한테 이래. 빨리 식사하러 가셔야죠 막 이래. 기다리지 말고 가라는 거 나보러. 그래서 제가 아 그냥 기다리고 있었더니 나중에 경비 아저씨랑 같이 와 다시. 그러더니만 이제 문 닫아야 되니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좋게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을 한 거야. 진술을 부탁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내가 아쉬운 처지니까 그렇게 하긴 한 거지. 8월 뭐 이쯤에 9월 8월 말부터 9월 초에 있었던 뭐 KCC 연습 경기에 내가 몇 번 가서 이제 부탁하려고 했는데 뭐 허은이 나중에 선물 받으러는 지가 나오더라고. 내가 선물 사왔으니까 나와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러면 나와. 지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진술 부탁하려고 내가 좋게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 그냥 뭐 쪽지로도 나 좀 진술 좀 해달라 이런 것도 얘기하고 DM으로도 얘기하고 막 그냥 이렇게 온갖 방법으로 얘기했는데도 얘가 계속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뭐 사실 뭐 시즌 전이라 지가 뭐 컨디션 조절한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나는 범죄 상황에 노출돼 있고 지가 되게 잘 알고 있고 돈을 받았더라도 예전에 돌려줬으면 사실 걔가 해줘야 맞다고 생각한 건데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난 엄청 짜증이 나 있었어. 결국에는 9월 말에 KT도 연습 경기가 있었어. 그때 시즌 전이야. 그래가지고 시즌 전이거나 아니면 시작 막 할 때쯤인가 그랬어. 그래서 KT 연습 경기 간 거야. KT 연습 경기 간 거는 이제 뭐 성재 만나러 갔다기보다는 일단 이 인간들 있잖아. 나를 협조 안 했던 이 인간들을 좀 봐야겠는 거야. 내가 좀 짜증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갔어. 가가지고 이제 경기 끝나고 내가 앉아 있었어. 원래 팬들 팬 서비스 한다고 거기 다 이렇게 로비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연습 경기 끝나고서 내가 또 앉아 있고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는데 이제 얘네는 내가 왜 안 가고 있는지를 뻔히 알잖아. 그러니까 한 명씩 내려와서 밖으로 나가. 나를 구경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앉아 있었어 계속. 고집 부리고 나도. 그랬더니만 경비 아저씨가 이러는 거야. 왜 여기 계시니? 누구 만나러 오셨니? 해서 알고 묻는 거야. 그거는 경비 아저씨가 이미 걔네가 경비 아저씨 다 얘기했어. 딱 봐도.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나한테 누구 만나러 오셨니? 그래서 나 성재 기다린다고 그랬어. 박성재 내려오라고 좀 얘기해 주시겠어 했더니만 나중에 문정현이랑 같이 내려오는 거야 결국에는. 그것도 문정현이랑 같이 내려온 것도 아니야. 두원이가 먼저 내려왔어. 이두원이. 그래서 내가 이두원한테 그랬어. 두원아 성재 좀 빨리 내려오라 그래.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만 네 누나 이러더니만 걔가 부른 거야. 걔네 둘 내려오라고. 누나 안 갈 것 같으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두원이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성재랑 문정현이랑 같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막 지랄지랄을 한 거야. 문정현 내가 싫어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문정현한테 막 엄청 뭐라 그랬어 막.
너 좀 꺼지라고. 너 왜 내려왔냐고. 내가 성재랑 얘기해야 되는데 너 뭔데 내려와가지고 난리냐고 내가 그랬어. 성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성재는 괜히 내 편 들다가 왕따 당한 것 뿐이니까. 나는 성재한테는 악감정이 하나도 없었어 진짜. 근데 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나 성재랑 얘기 좀 해야 되니까 너 좀 꺼지라고 그랬어. 근데 성재한테 얘기하려고 한 것도 그거야. 너네가 진술해주면 내가 약속한 대로, 예전에 약속했던 대로 아이폰 12개 사줄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퉁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성재한테 그 소리를 하려고 한 거는 이제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문정현이나 뭐 박준영이나 허운, 뭐 문성곤이나 이런 애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난 걔랑 말을 섞고 싶지가 않은 거 별로. 그러니까, 문정현이 내려왔을 때도 좀 짜증 나가지고 성재랑만 얘기하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막 결국 코치가 어디 멀리서 보고서 온 거야. 그 코치 하나가. 그래가지고 나보러 이래. 누구신데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야. 아, 나 얘네랑 지금 할 일이 있다고. 가시라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막, 내가 막 아저씨라 그랬어. 코치인지 뭔지 모르잖아, 나는. 아저씨는 좀 빠지시라고 내가 그랬어, 짠나니까. 그랬더니 막 그 아저씨가 또 뭐라 해. 그러더니 막 문정현 이래. 아, 이분 아저씨가 아니라 코치님이에요. 뭐 이래, 나한테. 그래서, 아, 코치고 나발이고. 그랬더니 막 뭐 얘기하다가 내가 그랬어. 나는 고대 후배라 얘는 챙겨줬더니만 이것들이 돈 받고 난리라고 막 그래서 내가 막 엄청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막, 그 코치가 또 이러는 거, 나도 고대 나왔는데 이러는 거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래서 내가, 아, 지금 무슨 그게 지금 중요하냐고. 내가 지금 몇 달째 이러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막, 일단 알겠대 코치가 나보러 그 뭐지 변호사를 데리고 다시 오시래. 그래서 내가 언제 오냐고 명함을 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명함이 없대. 그래서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약속은 잡냐고 그랬더니만 그냥 오시면 된대. 9시부터 6시 사이에는 아무 때나 자기네 계속 있대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서 간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추석이었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추석 지나고 나서 변호사를 데리고 간 거야 거기 다시 빅토리움에 간 거지. 그 내가 누구누구 코치님 뵈러 왔다고 했더니만 연습시키고 있더라고 애들을. 근데 그때랑 상황 그 사이에 성재가 설명을 했나 봐. 이 사람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완전 깍듯하게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충 얘네가 상황 설명을 다 해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본사에서 사람이 온 거야. KT 소닉붐의 그 본사 대리하고 과장이 와가지고는 나랑 얘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진술하기 싫다고 했다고 이러는 거 나한테. 그래서 나도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고. 누가 그 소리 했냐고. DM으로 보냈냐고. 뭐 아니면 문자로 보냈냐. 나한테 내가 제대로 답장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소리 했으면 내가 안 왔다고 내가 그랬어. 짠나니까. 나도 시간을 들여서 가는 거잖아. 돈과 시간을 들여서 나도 간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에너지 쓰고, 시간 쓰고, 돈 쓰고, 가가지고 갔더니만 선수들이 하기 싫다고 했다고?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뭐라 했더니만 거기서 의견서 내라고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낸 거지. 근데 의견서 내고도 나서도 뭐 걔네가 답장 안 했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도움 받은 건 없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도 그때 성재가 내려와서 대충 코치한테 얘기를 한 모양인 거지. 왜냐면 그러니까 대리랑 뭐 과장도 그런 식으로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한 거야. 선수들이 하기 싫다고 했다고. 근데 뭐 나는 들은 얘기 없었다 이거야. 근데 그 이후로는 내가 KT를 따로 찾아가지 않았어. 왜냐면 얘네가 진술하기 싫대잖아. 거기 계속 갈 수는 없잖아. 나도 뭐 시간 들여가지고 막 내가 스토커야? 내가 거기 가서 왜 계속 해달라 그래. 그래서 결국 나중에 내용 증명 보낸 거야. 답장이나 하라고. 나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7, 8월, 9월, 10월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인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을 했었냐면 내가 성재가 따돌림 당한다는 걸 알게 된 거는 대충 5월, 6월 이쯤이었어. 그러니까 성재가 형들한테 막 따지다가 나를 위해서 따지다가 저렇게 왕따를 팀에서 당하고 있고 나는 걱정을 하고 나는 진술을 받고 싶긴 한데 어쨌든 성재 상황도 걱정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 결국 내가 KBL 전체에다가 DM을 뿌린 거야. 그러니까 KBL 전체에 10개의 구단이 있어. 그중에 KT를 제외하면 9개잖아. 근데 내가 얘기했다시피 예전에 얘기했는데 잠깐 손호 같은 경우는 뭐 메시지 하나밖에 안 받더라고. 그 선수들이 처음에 애초에. 그래가지고는 손호를 제외한 8개 구단에다가 내가 계속 전체 DM을 뿌리기 시작한 거야. 뭐 내용은 뭐 그런 거지. 뭐 KT 애들이 협조 안 하고 있다. 그리고 핸드폰에 이상한 거 계속 뜨는데 니네도 한번 봐라. 전현무가 스토킹하는 상황이다 이랬는데 이미 KT의 일부 선수들이 외부에다가 내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각 팀에 한두 명씩은 그런 내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이 있었던 거야. 내 DM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호의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내 말을 다 믿고 그냥 차단 안 하고 계속 받아 내 DM을.
근데 이제 내가 욕한 애들 있잖아. 이제 문정현이라든지 뭐 박준영이라든지 아니면 허운 이런 애들, 문성원 이런 애들 욕을 약간 욕을 한 거지. 다른 팀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랑 아주 친한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뭐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듣기 싫어서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차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근데 일단은 막 다 DM 보내니까 받기는 받는 거지 애들이. 그리고 읽어주는 애들 있고, 그러니까 읽은 표시로 다 읽는 애들도 있고, 그냥 차단 안 하고 계속 받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걔네들이 내가 스토리도 대충 봤어.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본 거야. 얘네한테 DM 보내면서 그게 나의 도리라고 생각한 거야. 스토리를 봐주는 게. 스토리 보면은 뭐 나에 관련된 스토리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물론 그 중에 2차 가야 하는 애들도 있었어. 내가 느끼기에 아, 이 새끼 선 넘네 이런 새끼들이 분명히 있었어. 근데 어쨌든 간에 호의적인 애들도 되게 많이 있었던 거지. 내가 그러면서 각 팀에다 스타벅스 카드를 뿌려서 갔지. 기프트 카드를 뿌린 거.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성재를 이렇게 해야 성재를 보호할 수 있다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성재 상황을 알리려고 결국에 DM을 보낸 거야. KT 애들이 자꾸 협조를 안 하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협조를 하라고 막내가 얘기하고 돌아다녔더니 이 막내를 괴롭힌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사실은 나의 상황을 알리기보다는 성재가 좀 안전하길 바랬던 거야. 그게 그러면 KT 애들이 막 성재를 막 까고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만약 KBL 전체가 알게 되면은 그 괴롭힘의 강도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막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성재가 나중에 팀을 옮기게 됐을 때, 그때 다른 팀에 갔을 때 얘를 완전 막 낙인을 찍어가지고 배신자인 것처럼 보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일단은 KBL에 다 알린 거고, 스타벅스 카드를 각 팀에 내가 나한테 DM 받은 사람들 있잖아. DM 받거나 아니면 내가 인스타 팔로잉 한 다음에 이렇게 DM을 굳이 보내진 않았지만 팔로잉 해놓은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각 팀에 그래도 한 10개씩 보냈거든? 5만 원짜리 10개씩 보내고 50만 원씩 쏜 거야, 그러니까. 그게 거의 커피차 수준으로 쏜 거지. 근데 뭐 커피차 하면은 뭐 한 번 먹고 끊겠지만 개개인으로 받을 수 있게 한 거야. 개개인으로 각 팀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DM 그거를 내가 인스타 계정을 예를 들면은 팀별로 만든 거야. 뭐 내 존 윅 5 있잖아. 그게 아이디여서 항상 아이디였는데 존 윅 5 모비스, 존 윅 5 뭐 DB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 팀별로 이렇게 한 10명씩 관리를 한 거지 내가. 근데 그 애들한테 이제 스벅 카드를 개개인별로 보내준 거야. 5만 원짜리를. 근데 유일하게 나한테 돌려보낸 팀이 정관장인 거야. 8개 팀한테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정관장에서 그때 박지훈이 캡틴이었고 지금도 박지훈이 캡틴이야. 근데 박지훈이 내 생각에는 그냥 돌려보내자고 한 것 같아. 이거는 보통 캡틴이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 이 영향력을 봤을 때는 보통 캡틴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좀 자기 팀원 전체한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그래서 박지훈한테 얘기하고 박지훈 이름으로 스벅 카드를 보낸 건 아니야. 그 중에 김준영이라는 선수 있잖아. 그 선수가 고대 출신이야. 그래서 내가 약간 그래도 익숙한 사람한테 보낸 거야. 뭐 고대 나랑 연이 있는 사람한테 보냈어. 뭐 수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대 출신이라든지 뭔가 나랑 뭔가가 연결고리가 있는 애들한테 주로 보냈거든 그거를. 그 단체로 뿌리더라도 그 보낸 사람은 한 명이란 말이야. 각 팀에. 그래서 이 김준현 선수한테 8개인가 뭐 9개인가 보내면서 이거 이제 정관장 선수들이랑 나눠 써라 이렇게 보낸 거야. 그랬더니만 그게 고스란히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고맙게 생각한 거지. 다른 팀은 어쨌든 다 각자 먹었어 돈을. 일부 다 받은 거야 그거를. 근데 내가 보기엔 정관장에서는 이제 박지훈이 그냥 이거 돌려보내자고 얘기를 한 거라고 판단한 거야 나는. 아 얘네 팀에서는 저렇게 결정했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유현이가 문유현이라는 선수가 정관장으로 이제 이번에 신인으로 가게 되는데 얘도 또 나를 어떤 방식으로 도와줬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엔 내가 요새 정관장 경기에 가고 뭐 고마워서 뭐 간식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그 각 팀에 이렇게 알린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주길 바랬던 거야. KT 선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KT 선수의 어떤 일부 선수들이 이미 다른 팀에 내 얘기를 했었고 나한테 DM 받기 전에 다른 팀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선수들이 외부에 있단 말이야. KT 외부에도 나의 상황이나 내가 전년마다 스토킹 당하는 사람인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한테 얘기해 놓은 거지. 아, 지금 KT 인간들이 지금 막 이렇게 뭐 뇌물수수하고 이럴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니들이 좀 알고 있어 줬으면 좋겠고 혹시 그런 일 있으면 그런 일이 나중에 제보할 일 있으면 제보 좀 해달래 이거야 나는 결국에는. 그래서 모니터링 효과로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래서 이게 예시야. 뭐 이거는 이제 SK 농구단이라고 써놔서 SK 애들한테 다 같이 단체 문자를 받고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구단에도 다 보냈어. 근데 일단은 구단 이름을 이렇게 일부러 명시적으로 써놓은 거지. 저는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방송이 전현무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스토킹 수준은 일반인이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 징역 15에서 20년 구형이 될 만한 다양한 범죄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불법 촬영만 해도 쫓아다니면서 이사를 하는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협박에 뭐 미행에 온갖 뭐 그런 류의 사건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나는 실제로 전현무가 구속이 되면 이 정도 구형 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그 뭐야 버닝썬에서 그 뭐야 정준영이었나? 그런 애들도 그 뭐 짧은 클립 뭐지? 녹화한 거 가지고 막 퍼뜨리고 이거 가지고도 5년 나오는데 막 내내 쫓아다니면서 이사하는 거를 막 내내 쫓아다니고 막 밑에 집이나 윗집이나 이런 데가 막 벽두시 카메라로 쳐보고 있으면은 저 정도 나와야 정상이지. 아무튼 그래서 다양한 범죄 행위를 포함하고 있고 흥신소를 통해 조직적으로 스토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소 검찰 수사에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관련 사건이 고검이야. 고법이 아니라 고검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때가 항고했을 때인 거야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SK 농구단 선수들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KT 선수들 중 12명이 저의 이런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 선수들이 전현무에게 현금과 명품백을 뇌물수수하며 스토킹 성범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치? 이거는 뭐 정확히 받았는지 받았다 돌려줬는지 아니 받기로 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 DM 글자 수 제한으로 전문 쓰지 못해 아래의 내용 첨부하니 읽어보시고 도움 주실 분이 계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상황 설명을 좀 더 길게 쓴 거를 내가 스크린샷으로 찍어다가 얘네한테 보내준 거야.